안녕하십니까. 오늘 16일이죠. 죄송해요. 어저께는 너무 피곤했네요. 그래서 건강관리 해야 되는데 그 전부터 코로나 주사를 맞았거든요. 안 맞아 버틸려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이제 어디 가서 식구들하고 밥을 한 끼 먹으려고 해도 안 맞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래서 괜찮은가 싶었는데 계속 그는데 식은땀이 계속 나고 계속 필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로 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맞고 나서 하루 이틀 괜찮아서 나 멀쩡한가 보다 했더니 그게 좀 뒤로 오나 봐요. 동료 직원 중에서는 허리가 지금 뭐 많이 아파갖고 며칠째 고생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그날 같이 한 4명이서 맞았거든요. 따로따로 맞았지만 4명이서 동시에 그날 맞았는데 괜찮구나. 그리고 한 명만 그러나 보다 했더니 저는 좀 늦게 온 것 같아요. 그래갖고 어쨌든 그때 코도 많이 먹고 해서 했는데 어쨌든 뭐 좀 상태가 조금은 이제 좀 많이 쉬었더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도 픽 쓰러져서 그냥 자갖고 이제 녹화를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올리는데 하여튼 감기 조심하시고 환절기 때 이쪽도 일교차가 뭐 심하진 않은 것 같은데 지역 특성상 저희가 지금 안개가 많이 끼고 해요. 그래서 뭐 하여튼 뭐 기관지 쪽도 그렇고 뭐 감기도 그렇고 뭐 코로나도 그렇고 전부 다 조심하시고요.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올해가 또 끝나죠. 올해가 끝나는 마당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좀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K 지금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흐름대로 잘 가고 있다라고 판단은 돼요. 그래서 뭐 음봉도 나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또 한 번씩 뭐 쳐주는 것도 나올 때가 된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다음 주쯤에도 한번 쳐주는 게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241선 이제 언제나 말씀드린 241선 위로 올려놔야지만 된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241선 위에 올라가서 며칠 놀다가 가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근데 SNK를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지금 흐름도 상당히 좋고 종가 기준으로 계속 관리를 해주는 모습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거래량 자체도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일 남았는데 첫째주 둘째 주 이렇게 나와서 뭐 기존 거래량보다도 주봉 자체 나오는 거래량보다 좀 많이 터져줬고 일봉에서 좀 아쉬운 게 계속 7만 주를 유지하고 있어요. 7만 7천 주, 7만 1천 주. 근데 이때가 사실 10만 주 정도만 유지해줬으면 했는데 어쨌든 뭐 제 생각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뭐 물량은 완전히 잡혀 있다. 잡혀 있고 언제 싸도 이상하지 않다. 그리고 얘네는 특징상 그래서 이제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습관. 얘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뛰어 올리는 경우가. 그래서 뭐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냥 뭐 빵빵 쏴버립니다. 이때는 뭐 있었으니까. 그리고선 뭐 조정을 받더라도 그러면 2만 1,000원대에서 30%면 6,000원만 잡아도 2만 6,000원대에서 2만 7,000원대죠. 그럼 여기 정도 그러면 직전 고점 갭라인 나오는 데가 나오는데 여기를 또 메꿔주는 건 다 메꿔줬어요. 앞전에서. 그러니까 크게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이게 이쪽에 나오는 요 흐름 자체가 그 갭을 메꾸려고 나왔던 흐름이거든요. 크게 상관이 없다. 이렇게 앞뒤로 크게 잘 메꿔줬고 그 다음에 위쪽 올라갈 때 크게 또 그 갭이 없죠. 그래서 올리게 되면 좀 시원하게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고마운 게 241선 죽을 때만 해도 어떡하냐 우리 식구들도 많이 기다리셨는데 어떡하냐 되게 걱정을 했는데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다행히 또 이렇게 살려주니까 근데 또 죽이면 안 되게 죽여버릴 겁니다. 이제 이게 정말 뭐 애증의 관계 애증의 세계 너무 피곤해요. 얘는 뭘까 괜히 또 불안하게 만들고 들어가면 하여튼 저도 여기서 이렇게 놀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무서운 종목이구나. 내가 이렇게 종목 많이 봤지만 진짜 무서운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어쨌든 흐름대로 왔다. 첫 번째 흐름에서 실패했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가졌으면 좋겠죠. 빨리빨리 가지고 빨리빨리 돌리는 게 좋으니까. 근데 어차피 이때 하락할 때도 장이 안 좋을 때였죠. 쭉 안 좋을 때 하락 받았고 그 다음에 올릴 때 지금 이제 요 부분인데 241선 여기죠. 여기 지금 현 구간을 말씀드리면 여기가 여기 부분이에요. 여기 그래서 여기서 거래량만 죽이지 말고 음봉이든 양봉이든 상관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다 241선 위로만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만 태워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림까지 다 그려드렸는데 이해 못하시진 않겠죠. 그래서 계속 이걸 말씀드렸던 게 이거는 제가 그려놓은 지 꽤 됐어요. 그쵸? 이거는 그려놓은 지 꽤 됐고 조정 받다가
우선 241선 올라와서 1번으로 갈지 2번으로 갈지를 정해야 된다. 근데 보통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때 흐름 되게 좋아서 2번으로 1번으로 갈라나 했지만 1번 안 되고 조정 받았고요. 예, 그다음에 2번. 근데 조금 걸리는 게 뭐냐면 여기 좀 조정받는 구간이 너무 짧다. 그래서 좀 느슨하게 천천히 갈 줄 알았더니 뚱뽕 써더니 이렇게 또 가버리네요. 그쵸? 예. 슬슬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더니 여기서 급하게 가는 것보다 슬슬 올리는 게 좋습니다. 슬슬 올리다 올라가고. 그럼 여기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때 뭐 도지는 종가 기준으로 틀렸지만 241선 위에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면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왜냐면 기간을 어느 정도 더 채워야 되거나 아니면 물량을 더 잡아야 되면 아니면 뭐 여기 부근에 와서 진짜로 그냥 쏴버릴 수가 있어요. 그냥 뭐 없어요. 얘는 갭으로 그냥 쭉 올려서 그냥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 뉴스가 터지냐에 따라 틀린데 지금 삼성전자나 뭐 다른 데서도 발표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로봇 쪽으로 좀 많이 힘이 쏠리긴 했는데 솔직히 로봇 쪽은 실적이 없어요. 다 보면 차트가 다 똑같아요. 빵빵 쏘긴 했는데 우선 급등 테마니까 테마 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맞긴 맞지만 지금 걔네가 얼마나 갈까 뭐 실적 자체가 없는데 앞으로의 비전을 보고 글쎄요 그것도 뭐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자체적으로 로봇 자체로 그렇게 많이는 테마가 길게 형성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벌써 2, 3일 정도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직전 고점 부분까지 그러니까 보통 V자로 판 부분에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형상이거든요. 로봇 쪽도 그렇고 이제 코로나 쪽도 이제 좀 애매하긴 한데 좀 어차피 가는 것들은 또 가고 진단 키트는 또 필요하니까 그런 쪽으로 좀 쏠리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렇죠? 지금 자체적으로 근데 로봇 쪽이 이렇게 뜰 필요가 있나? 뭐 어쨌든 테마가 형성됐으니까 가긴 가야 되겠죠. 그래서 테마가 중요하다. 별 개잡주들도 테마가 형성되면 간다. 그리고 오늘 SNK가 뭐 별도로 볼 필요 없고 1분기 자체 제가 이제 재무제표를 제가 봤는데 그 5천엔 5천만 엔, 5천만 엔이 난 거죠. 그 우리나라 돈으로 5억 정도 되겠죠. 그리고 단기 순이익이 한 30억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3억 엔 정도 났으니까 30억 원 났습니다. 그러면 1분기 때는 적자가 아니더라. 그리고 얘네가 연간 정년을 보게 되면 단기 순이익은 적자긴 한데 적자 전환을 했고 영업이익은 한 40억 정도를 했어요 작년에도. 그래서 얘네는 개잡주가 아닙니다. 그럼 반대로 말씀드려서 넵튠인가? 걔는 아직도 적자예요. 근데 6배 올랐죠. 그리고 지금 근데 뭐 솔직히 이제 개잡주들이 더 잘 가는 거는 이제 실적 부분에서보다도 뭐 이제 모멘텀이나 이런 거, 뭐 에코캡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그 리비안 관련주에서 걔네가 뭐 실적이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그렇죠? 자, 근데 지금 걱정할 건 크게 없을 것 같더라. 지금 우선 계획대로 가고 있는데 단 한 가지 걱정되는 건 뭐냐면 급하게 올리면 바닥을 한 번 더 찍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또 조정이 나와서 이렇게 또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241선을 안 죽이려면 지금 가는 게 맞긴 맞고 그러니까 이건 세력이 매미겠죠.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닥을 작게 한번 다시 상승하고 가더라도 너무 노여하거나 분노하지 말자 우리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자 이제 저도 물이 익은 것 같아서 다 태웠습니다. 지금 SNK 저도 다 태워놓은 상태고 한번 지켜봐야죠. 또 요번에 빅뉴스를 매길지 아니면 진짜 갈지 이것도 한번 봐야 되는데 지지라인은 일부러 안 꺼놨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 자체적으로 봤을 때 뭐 긁거나 있나 이렇게 보면 여기겠죠. 만약에 이제 바닥을 한 번 더 잡는 다음에 이 정도 라인 때까지는 한 번 더 흘러내려서 바닥을 잡아주고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많이 가는 것보다 거래량 어느 정도 터져주고 좀 올리다 그냥 쏩니다. 얘네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없어요. 거래량이 그냥 거래량 없고 점상도 거래량이 없죠. 그냥 뭐 이렇게 한번 윗꼬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윗꼬리가 한번 나오고 이틀 조정받더니 바로 쐈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래량 없이 그냥 가다가 이렇게 조금 살짝 띄워놓고 살짝 눌림목 만들고 다시 한번 띄워주는 그런 현상 보여주는데 거래량 거의 없이 가요. 지금 거래량 거의 없이 가고 자 길게 조정 받을 때는 마찬가지죠. 이게 삐뚤삐뚤 튀어나오는 거래량 자체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좀 쳐주는 거래량밖에 없었고 30만 좀 터졌어. 34만 주네.
이런 식으로 털어주고는 거래량이 나와줘야 되고, 예. 얘도 뭐 거래량 자체가 없어요. 그 지금 잡히는 것 자체가, 예. 그래서 뭐 요런 하나 두 개 나온 건 세력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래량이다. 예. 뭐 동호회진 뭐든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이게 동호회가 뭐 먹고 뺐다, 예. 그러면 계속 흘러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의 반응은, 예, 나쁘지 않다. 예. 흔들려서 놓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신규 매수자도 있고 이걸 자체적으로 종가 기준으로 관리해주는 세력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절대 나쁘지가 않으니까 그냥 뭐 좀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월봉상으로, 예, 지금 이제 다른 거는 다 그렇다고 쳐더라도 주봉 월봉 너무 괜찮잖아요. 지지라인 잡아놓는데 주봉 자체도 좀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항대가 되는 게 이 부분이겠죠. 그래서 22,000원대 241선, 예,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오늘 61선을 태웠거든요. 예, 종가 기준으로, 주봉 61선이 21,078원, 예, 오늘 종가가 21,050원, 아직 못 태웠네요. 예. 주봉상 61선을 태워놓은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그리고 100원 안 끝났나? 시간에였구나. 예, 시간에도 조금씩 올리는 부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시간에 진짜 거래가 없던 종목이었어요. 그쵸? 그러면 시간에 거래가 없었는데 오늘 뭐 발표가 났는데 뭐 솔직히 작년에 그렇게 안 좋았고, 예, 올해는 조금 괜찮은 편이니까, 예, 단기순이익 자체도 영업이익은 연결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기존하고 연결했을 때, 그리고 혹은 자회사가 있으면 그 자회사 자체까지 연결을 해서, 예, 적자가 났냐 흑자가 났냐 하는 건데, 아까 재무제표를 봤어요. 재무제표를 보니까 아까 전에 그 요약 말고 이제 재무제표를 보니까 5억 원, 예, 나왔고, 그 다음에 30억 정도 이익이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SNK만 놓고 보게 되면, 그래서 뭐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뭐 흐름 자체도 상당히 괜찮고, 좀 잘 가고 있습니다. 예. 뭐 다른 것들이 좀 문제긴 하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볼 게 대동전자가 있었죠. 예. 얘는 또 거래량이 없어요 지금. SNK는 뭐 어쨌든 뭐 예상대로 가고 있다. 예. 제발 241선 위에 올라가서 한 2, 3일만 놀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저 이걸 왜 못 버렸냐면 차트 흐름도 다 좋았고 다시 이제 되돌려 놨는데 이 상태에서, 여기만 이탈 안 한다면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합니다. 뭐 못해도 여기서 직전 고점까지 한 번 더 찍겠죠. 예, 그래서 자, 거래량 자체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흐름 자체 상당히 좋습니다. 주봉 자체도 마찬가지고, 월봉 자체도 마찬가지로, 예, 뭐 기존 월봉 여기까지 충분히 찍진 않나,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요즘은 좀 제가 소심해져서 좀 짧게만 말씀드리는데, 이거 진짜 가게 되면 눈에 말씀드리지만 좀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예, 장이 안 좋아서 한번 흘렀지만, 예, 그래도 지금 현실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드린 이유는, 예, 정말 가면 크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바이오냐 요즘 많이 흘렀죠. 한국 BNC가 엄청 가는데,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안하니까, 예, 예, 불안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바이오니아 61선이 지금 우하향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지지라인 딱 잡아드린데 여기까지 왔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종가 기준으로 제가 잡아드렸던 이 두 라인 있죠. 예, 여기까지 왔고 61선 꼬리 받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61선에서 건져주면 좀 간다. 그러면 이제 거래량 자체가 죽긴 죽었지만 그렇게 많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뭐 내일은 뭐 금요일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내일 갈 수도 있지만 혹시 모르면 다음 주부터 또 다시 한번 상승할 수가 있겠죠. 요건 이제 힘을 받았으니 이쪽에 박스권에서 견뎌줬던 부분에서 여기서 견뎌주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힘을 받게 되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신에 제가 이걸 걸어드린 이유는 여기를 강하게 이탈하면, 요 금액대에 강하게 이탈하면 밑으로 더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0선 터치할 수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지금은 보유 의견을 좀 드리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뭐 나쁘지 않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뭐 이것도 지켜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예, 삼성전자 자, 보시게 되면 제가 집어드렸던 지지라인 때까지 거의 내려왔다가 꼬리까지 거의 내려왔다가 지키고 다시 이제 상승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다음 저항 라인에 살짝 금발 받더라고요. 얘는 금발고 좀 잘 가는 스타일이라, 그러면
다 왔어요. 네, 다 왔고 여기서 이제 또 양봉 견환하고 견뎌주면 오늘도 이제 양봉이었으니까 예, 시가가 올라가서 떨어지면서 시작을 한 거죠. 예, 그러면 뭐 여기가 좀 중요한 라인이긴 한데 우선은 제가 74,000원대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예, 계속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241선 맞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241선도 이제 가게 죽은 게 아니라 올라가고 있을 땐 또 타기가 쉬워요. 예, 그래서 한번 좀 나쁘지 않으니까 우선은 241선 그러니까 79,000원대죠. 79,000원 돌파 여부 한번 보고 왜냐면 79,000원대 저항 라인이 좀 세죠. 예, 이 상태에서 79,000원대 저항 라인이 좀 세기 때문에 예, 자 저항 라인 대가 좀 셉니다. 예, 그래서 여기인데 79,000원대가 딱 나오죠. 예, 그래서 한번 또 여기도 79,000원대 뚫고 241선 맞고 떨어진지 안 떨어진지 봐야 되고 아니면 여기서 횡보를 좀 하다 뚫고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반도체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예, 삼성전자 실적 자체가 나쁠 수가 없고요. 예, 전체적으로 다 좋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예, 그러면 뭐 삼성전자 가이죠. 예, 그래야지 어느 정도 또 코스피도 표면상이라도 좀 맞춰지니까. 예, 그리고 오늘 장 자체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해외 지수도 한번 쭉 보게 되면 제가 FOMC 회의 끝나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좀 나쁜 좀 좋지는 않아요 솔직히. 예, 인플레이션도 좀 높은 편이고 좀 좋지는 않은데 우선 악재가 소멸이죠. 어떻게 될지 이제 왜냐하면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증시가 흔들렸던 거고 이제 다 나왔으면 크게 문제가 없는 거죠. 예, 금리 인상 어차피 할 거였고 쭉 하고 인플레이션이 좀 높긴 하지만 뭐 크게 상관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다가 예, 다시 2.15% 어저께 기준으로 쭉 올려놨죠. 예, 그래서 갭을 상승시켜놨고 미국장이 이제 나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가게 되면 미국장 때문에 흔들리는 장은 그렇게 많이 생기진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독일 쪽도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고 예, 그다음에 영국 쪽도 지금 오늘 그 FOMC 회의 때문에 좀 흔들렸던 장체가 오늘은 또 이제 직전 고점 위에까지는 예, 그 전에 잡아놨던 라인 때 위에까지 올려놨고 지금 흐름 자체가 크게 나쁘지 않다. 그럼 내일도 우리 장이 뭐 크게 흔들릴 필요는 없겠죠. 뭐 미국발 영향이 있겠지만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들어가야 될 종목들이 몇 개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종목을 좀 줄이려고 하는 거니까 제가 예, 그래서 이제 뭐 따로 말씀은 안 드리고 여러 가지 한번 보면 되겠죠. 예, 실적으로 그러면 자 근데 뭐 어차피 저는 이제 시드도 없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서 예, 그리고 여기 삼성전자 나쁘지 않다. 이것도 이제 잡아놨는데 이거 뚫린 거 여기서 안 잡아놓은 건데 예, 우선은 뭐 내일 뭐 양봉 전환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76,000원대 76,600원대 한 번 더 지들 수도 있는데 뭐 지금은 제가 봤을 땐 그냥 뭐 이 상태에서 이제 우상향이 아닐까 예,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근데 241선 걸려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네 패스하고 아이고 오늘 뭐 좀 오르는 것 같더니만 또 왔네. 예. 고가 기준은 3.2% 그리고 요거는 제가 단기로 보자고 말씀드렸던 건 아니고 예, 지지라인 자체 보고 한번 견뎌주는 거 한번 보고 이제 보자. 예, 네, 요것도 잘 가고 있죠. 예, 뭐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뭐 조금 이제 어쨌든 뭐 살짝 흔들려서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거래량 자체가 죽지는 않았어요. 그죠? 예, 전체적으로 한번 볼 때 이것도 한번 보시고 좀 장기적 중장기적으로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예, 그리고 시소부터 HDC가 어디 갔지? HDC, HS소프트. 네, 아쉽지만 나가리죠. 이 상태에서 반등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68,600원대, 686,000원대 뚫고 올라올 때 다시 한번 잡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게임즈들이 많이 순간적으로 많이 올라긴 올랐고, 근데 지금 거래량 자체는 괜찮긴 해서 뭐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밑에 쪽에서 잡혀주는 라인도 상당히 좋고요. 근데 한번 봐야 되겠죠. 61선 기준으로는 뭐 안 뚫릴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들어갈 때도 그렇고 크게 나쁜 지금 이건 아닌데 우선 떨어지면 하락이면 나쁜 거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게임즈도 조정을 받으니까 쭉 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좀 조정을 받았던 거고 지금 직전 바닥까지니까 솔직히 지금 놓는다기보다는 갖고 계신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지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리고 파워비스 한번 보고 얘네가 더럽네요. 그쵸? 자
떨겼다가 잡아놨는데 다시 올려놨길래 봤어요. 그리고 이 두 라인 잡아놓고 다시 한번 봤는데 아래까지 기존의 바닥 여기죠. 여기까지 왔다가 꼬리까지만 찍고 다시 한번 반등 다시 살려놨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한번 더 지켜봐야 되겠죠. 나쁜 흐름 아닙니다.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반등 나는데 기존 바닥보다 뜬 바닥이 나온 거죠. 지금 자체적으로. 그러면 지지 라인을 좀 짧게 변경을 하고 이 상태에서 요 바닥으로 한 번만 다시 찝어놓고 한번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게임주들도 이제 어느 정도 근데 NC소프트보다 조정을 좀 적게 받았죠. 그쵸? 라베스 그렇고 HDC가 저기 안 했구나. KC 한번 보자. 좀 많이 떨어졌어요. KC가 생각보다 그래도 여기 금 밝긴 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반등이 잘 나왔다가 오늘 3.88%까지 올랐다가 그리고 또 하락을 주는데 지금 거래량 자체를 좀 많이 죽여놓은 상태예요. 그쵸? 이 상태면은 제가 지금 잡아놨던 라인 여기까지 뚫렸는데 자 어떻게 될까 얘네가 겁을 주는 것 같은데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자 한 번만 더 잡는데 3,400원대까지만 뭐 보시면 크게 나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얘네가 지금 뭐 이렇게 한 번 더 바닥을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바닥을 만들고 또 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밑으로 쭉 빠질 이유는 얘네가 없어요. 뭐 실적 자체도 그렇게 뭐 빠질 것도 없고 평타 이후로 옆으로 길 수는 있지만 밑으로 쑥 빠질 만한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얘네가 뭐 갑자기 뭐 저기 하나가 더 낮게 남았죠. 12 발행권. 근데 그거는 기존에 많이 적용을 다 받았고 이제 뭐 그 400만 주 정도인가 날게 있는데 뭐 그렇게 크게는 여기까지 선반영 한다고 치면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마지막에 잡아놓은 라인 요 라인만 이탈 안 한다면 갖고 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좋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진입장벽이 높은 회사 뭐라 그럴까 영업이익률도 좋고 진입장벽이 좋은 회사들은 무조건 잡아놓으면 좋습니다. 얘네가 이렇게 암만 조정을 줘도 암만 장난을 쳐도 어차피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엄청나게 상승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계속 판단합니다. 자, 한국전자홀딩스 똑같죠. 뭐 흐름 자체는 바닥 나오고 얘네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이렇게 오늘 조정을 뭐 제 거는 많이 받은 건 아닌데 위쪽에서 아래로 꽂은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시가에서 종가 기준으로 내려왔고 잘 버티고 있다. 그러면 두 개를 같이 봐야 되니까 그러면 확률상도 내일이나 월요일에 좀 오를 확률이 좀 크겠죠. 지금 자체 흐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죽이면 안 되는데 거래량을 죽여도 잘 버티는 지지라인 자체에서 견뎌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없다. 근데 여기서 또 헷갈린다. 뭐가 대장인지가 또 헷갈려요. 그렇죠? 얘는 유통 물량 대비니까 얘네가 200만 주면 한국전자 KC가 800만 주, 8천만 주 정도, 2천만 주에 8천만 주 정도 되니까 4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어떻게 보면 운영하기는 한국전자 홀딩스가 낫겠죠. 그러니까 얘네가 양봉이나 음봉 같은 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KC 같은 경우로 올리려면 얘보다 힘이 4배 정도는 더 든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4배가 아니죠. 6배 정도라고 보는 게 맞아요. 금액대도 제가 더 비싸니까. 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 KC 정도 갖고 놀려면 엄청나게 좀 돈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죠. 오미크론 치료 가능, 특허 출원 완료, 크게 솟구친다. 헤드럴 경제 또 광고인가 보네요. 또 깜짝 놀랐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HDC 한번 볼게요. 건설주들이 조금씩 올라오려는 기미가 보이지 않나. 자, 이것도 이제 도지 라인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게 나쁘진 않죠. 지금 흐름 자체도 그렇고 뭐 이게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바닥도 억지로 만든 바닥 여기 하나 나왔던 거고 지금 흐름도 그렇고 위쪽에서 도지 뭐 아래쪽에서 도지 음봉 나오고 다시 갭 띄어서 살짝 도지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얘네들 이제 중단기적으로 얘는 중장기보다 중단기적으로 보신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내릴 때 기간 대비 2분의 1 정도 들어갈 것 같으니까 뭐 그것도 못 찍어도 뭐 기본이 얘는 4만원짜리예요. 그냥 4만원짜리인데 만원에서 놀고 있어요. 그러면 사야 되겠죠. 솔직히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단기적으로. 근데 이게 이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여기서부터도 말씀드렸던 거고
자, 승계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이걸 어디서 듣냐면 아프리카 TV 방송하다가 그 얘기를 들어서 승계 문제 때문에 그런 거니까 승계 문제가 해결이 되면 쭉쭉 갈 수 있겠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SD 바이오 센서. 예. 제가 테마가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잘 가고 있죠. 조정 받다 지지라인 이제 걸어놓고 여기 안 뚫리면 갖고 가셔라 하고 지금 여기가 고비였는데 아주 깔끔하게 뚫어주고 올라섰어요. 그럼 어디냐? 직전 고점까지는 64,000원대에서 61,000원대까지 62,0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나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합니다. 이거 갖고 계셨던 분들은 좀 수익 많이 나셨겠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캠트로스. 예. 이것도 여기서 라운드 파고 있는데 솔직히 우선 놓고 여기 올라올 때 잡는 게 좋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라운드 잡다 밑으로 쭉 빠져버릴 수가 있는데 장이 좋아진다면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거래량 없이 오다가 만약에 이제 거래량이 좀 터져주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위험하니까 두시자. 예, 그래서 요거 캠트로스는 한번 좀 조심히 이제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라운드 만들다가 내렸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라운드 만들다 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지지라인 3개를 뚫어야 되니까 거래량이 없어요.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래량이 없어요. 그러면 조정을 좀 세게 들어갈 수가 있죠. 그냥 거래량 없을 때 빠지면 답이 없어요. 예, 뭐 무슨 말이냐? 예, 조정을 줄 때 떨길 때 거래량이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드리는 거예요. 제가 SNK도 자꾸 말씀드리는 게 거래량이 줄으면 안 된다. 계속 터져줘야 된다. 일정 수준의 거래량이 계속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를 못 뚫네요. 예. 직전 고점 자체를. 근데 요번에 힘 모아서 뚫는다? 예, 그것도 힘들 것 같긴 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아직까지도 기대가 되는 건 얘네가 61선 꼬고 한 번 더 틀어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 시간이 좀 상당히 걸리겠죠. 예, 그래서 좀 말씀드린 거니까 어느 정도 이제 장이 좋아지고 하면 이제 산타 이제 연말 랠리 같은 경우도 또 나올 수 있고 하면 그럼 여기서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뭐 여러 가지로 또 돌려보면서 현금을 마구 굴려서 불려야 되는 순간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대우부품하고 아진산업은 이제 좀 패스할게요. 예, 이제 좀 종목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서 우리산업 홀딩스도 좀 패스할게요. 예, 한국 BNC도 그냥 패스할 겁니다. 예. 어쨌든 많이 갔죠. 한국 BNC는 제가 이게 차트는 좋은데 솔직히 권해드릴 만한 거는 아니었어요. 위험하고. 그래서 한국 BNC나 이런 걸 빼고 들어가는 거고, 지금 인지 컨트롤스 이것도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SNK를 먹고 나면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인지 컨트롤스가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두 번째 바닥 찍고 241선 올려놓는 데까지 시간이 좀 상당히 걸릴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241선을 안 죽이려면 얘도 한번 쳐야 되겠죠. 치고 그 친 걸 먹으려는 게 아니라 241선 위에 올라섰을 때 그때 좀 크게 한번 먹을 수 있는, 얘도 똑같죠. SNK랑 걸었던 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이오냐, 그리고 인지 컨트롤스, 그 다음에 SNK 뭐 여러 개도 있었는데 또 까져먹어서 패스하고. 왜 말씀드리냐면 241선 기점으로 한번 올라와서 데드크로스 나올 때 올려놓고 다시 조정받고, 조정받을 때 거래량 없고, 그러면 다시 올려놓을 때 다시 거래량 한번 튀어놓겠죠. 그리고 241선 위에 올려놓으면 그 다음에 간다. 근데 중요한 건 밑에 481선이 받쳐주면 더 좋고요. 그리고 바닥도 지금 이거를 한 바닥으로 보는 게 맞고 이것도 한 바닥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하나 둘셋넷 한 바닥, 두 바닥 이렇게 나왔고 이 상태로 좀 가주면 이것도 이제 다음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가게 되면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있는데 241선 기점으로 얘가 좀 오르겠죠. 17,000원, 17,000원대, 17,500원대 그냥 18,000원 잡을게요. 18,000원에서 30%가 오르게 되면 3113, 38에 24. 5,000원 정도가 오르겠죠. 5,000원 정도 오르면 18,000원에서 17,000원에서 23,000원에서 25,000원 되죠. 그러면 얘네 이제 직전 고점, 완전 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맞나? 18,000원에서 3113, 38에 24, 5,000원, 23,000원이죠. 23,000원대 고점입니다. 그쵸? 이렇게 계산이 나와야 돼요. 차트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수학까지 말고 산수죠. 산수를 해야 되는데, 얘가 이제 조정을 받고 올라갈 때 241선이 18,000원쯤 와 있다. 그랬을 때 30% 정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얘네가 23,000~24,000원대가 나오더라. 그러면 여기 직전 고점이죠.
그렇게 계산을 하고 거기서 좀 놀아주다 또 갈 수 있게끔 지원되는 게 여기 위에만 뚫어서 올라가 주면 더 놓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계산하는 건 그런데 가봐야죠. 가는 거는 뭐 가봐야 하는 거고. 자, 많이 오른 상태에서 바닥 대비해서 제 눈이 말씀드리는 게 얘는 바닥 대비 241선 기준으로 보게 되면 5,000원대죠. 5,000원에서 얘는 6배가 오른 거예요. 적게 오른 게 아닙니다. 6배가 오른 상태. 6배가 오른 만큼 자체적으로 조용했죠. 이 자체가. 그러면 여기서 6배가 오른 상태에서 조정을 받죠. 조정을 받고 털 거 다 털고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뚫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차트가 완성이 되면 거의 실패할 확률은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SNK는 자 241선 기점으로 잡으면 좀 안되고, 얘네 같은 경우는 여기서 12,000원대 그러면 36,000원대 나오죠. 얘는 3배 정도 3배 정도가 올랐고, 그 다음에 떨어지고 조정을 받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보면 되니까 이렇게 계산이 들어가는 거고요. 바이오니아 요것도 여기죠. 이 상태에서 얘네는 요 바닥에 잡게 되면 18,000원대에서 엄청나게 올랐죠. 여기서 근데 이걸 잡는 게 아니라 이 바닥에서 11,000원에서 3만짜리 33,000원 정도, 그쵸? 바닥 자체에서 잡아야 돼요. 바닥 자체 만져 3배 정도 올랐죠. 3배 정도 올른 상태에서 조정을 받고 한 바닥, 그리고 241선 위에 올라섰다. 우선 데드크로스 나오는 부분에서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두 바닥이 나오고 이 상태에서 또 올라주는 거죠. 그쵸? 이게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나오는 차트 흐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대박이 날 수 있다, 대박이 날 수 있다 했는데, 힘이 좋은 것들은 121선이 꼴대 갈 수 있고 61선 꼴대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SNK를 이 61선 꼴대, 그러니까 121선 살아있을 때 올릴 줄 알았더니 다시 한번 매기더니 다시 241선 꼴대까지 왔었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공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뭐 3배가 오르든 5배가 오르든 그건 뭐 크게 뭐 종목에 따라 틀린데, 오른 상태에서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데드크로스 나오고 데드크로스 나온 후에 241선을 한번 올리고 약 올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두 번째 바닥 만들고 갈 수 있는데, 지금 뭐 트렌드가 이렇게 톱니바퀴식으로 두 번 바닥을 찍을 때가 있고 한 번 바닥을 찍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한 번 바닥을 찍었고 241선을 올렸고 그 다음에 갈 수 있다. 그래서 거래량 흐름도 보게 되면 조정 받을 때는 진짜 없죠. 가끔씩 튀어주는 거 가끔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거래량 터트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는데, 지금 뭐 이거는 두 번째 바닥 같은 경우는 제가 봤는데 흐름에 따라 좀 틀린 것 같아요. 이제 갈 때가 되면 좀 빨리 올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거의 비슷하게 두 번째 바닥, 요 원바닥 나왔을 때랑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되게 헷갈렸던 게 여기 부분을 한번 올렸을 때 좀 덜 올렸나라고 판단이 됐고, 그 다음에 한 번 찍고 바닥을 두 번째 찍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아니고 이게 원으로 이제 판단이 난 거고 한 바닥으로, 그쵸?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니까 여기 이제 두 번째 바닥이고, 근데 뭐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다음 먹거리는 인지 컨트롤스로 잡고 있는데 한번 봐야 되겠죠. 이제 우선 SNK가 성공을 해야 되고, 성공을 한 다음에 또 이제 들어가서 인지 컨트롤스를 좀 보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괜찮으니까 저는 뭐 있으면 다 푸는데 가야지 말이죠. 좀 힘드네요, 그죠? 인지 디스플레이. 요것도 근데 241선이 아래로 하락. 근데 얘네는 세트로 같이 봐야 된다. 모여서 잘 사니까, 그쵸? 그래서 뭐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조건데 저는 이게 대전일 줄 알았어요. 여기서 갈 줄 알았어요, 바로. 왜냐면 여기 241선 올려놓고 원바닥도 찍었잖아요. 한 바닥에 또 가고 또 바닥 찍었는데, 야, 여기서 꺾더라고요. 그래서 SNK가 이렇게 꺾지 않을까 좀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제가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럼 241선이 죽어요. 그러면 올리긴 올리는데 거의 나가리 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이 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여기서 가야 직전 고점 부근, 그러니까 처음에 바닥, 그러니까 이게 또 한 가지 예로 또 말씀드리는 게, 241선은 무조건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여기서 한번 바닥을 밑으로 쭉 뺀다, 17,000원대 18,000원까지 뺀다, 그러면 241선 100% 죽어요. 그럼 어디까지밖에 못 가냐면 지금 23,000원대 정도까지밖에 못 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나가리, 그러면 또 조정 받으면서 이평선을 완전히 모은 다음에 가려고 그럴 거예요.
그럼 정말 짜증납니다. 기간도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안 되길 바라고. 근데 여기서 뉴스를 띄웠던 게 NFT 관련으로 그리고 메타버스도 얘네 옛날부터 했던 거고 다 했는데 뭐 지금 뭐 뉴스에 나오는 게 없죠. 그쵸? 뉴스에 나오는 게 없어요. 엄청난 것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크게 나오는 게 없고 얘도 뭐 반응이 뭐 하나 나올 때마다 크게 좀 변동이 되는 거라서 그리고 재무제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시간의 상승은 끝판에 거의 했거든요. 나왔는데 영업이 이익이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적자였으면 좀 문제가 될 텐데 영업이익이 나왔고 그다음에 단기순이익이 30억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이 5억 정도 나왔어요. 매출액도 좀 괜찮았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시간에 좀 오른 것 같고 근데 그렇게 뭐 폭발적으로 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얘네가 폭발적으로 늘 건 없어요. 지금 신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라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때문에 개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국에서 영화 찍은 것도 있고 중국의 최대 게임에서 텐센트에서 코드명 J였나? 그랬는데 그 3D 게임으로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메타슬러그 그런 것들. 근데 그게 판권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 얘네가 그 메타슬러그가 SNK 저거잖아요. 그 IP 지적재산권이 있는 건데 그걸 어떤 식으로 돈을 받고 빌려주는지 근데 그게 뭐 로열티식으로 받는 건지 로열티식으로 받으면 대박이겠죠. 왜냐면 자 NC에서 신작이 나온다면 게임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깔아서 해보실 거예요. 그리고 해보고 아 재미없다라고 말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점점 빠지니까 근데 NC라는 이름이 그렇잖아요. NC소프트라는 이름이 근데 텐센트라는 게 중국에서는 NC소프트 같은 거죠. 간단히 말하면 대형 게임 회사니까 그럼 걔네가 게임을 만들어내면 대부분 해봐요. 그쵸? 요즘 텐센트에서 게임이 나왔네. 그리고 게임을 해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건데 그걸 모르겠는데 중국 사람들이 SNK 저거 뭐야 그 킹 오브 파이터를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캐릭터들을. 그래서 기존에도 킹 오브 파이터 비슷한 게임이 있었는데 그 층스 게임에서 올라가는 게임에서 저도 잠깐 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 중국에서 상당히 히트를 쳤던 걸로 기억해요. SNK 자체에서 그 퍼블리싱 해갖고 저 그 뭐야 IP 지적재산권 빌려갖고 게임 만들었던 회사인데 그것도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뭐 그리고 또 보통 보면 그 중국 쪽에서 그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한번 좀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그 제가 알기로는 그 깨어난 마녀인가 그것도 이제 일본 회사에서 제작을 한 거고 지적재산권만 받고 그 지적재산권을 이제 SNK 소유로 되더라고요. 게임 같이 공동 개발까지는 아닌데 뭐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받은 것 같아요. 뭐 깨어난 마녀도 반응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면 되게 오래 하게끔 게임을 만들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소문을 타면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도 얘네 연관돼 있고 그다음에 코인도 연계돼 있고 다 돼 있어. 정말로 거짓말 안 하고 그다음에 왜 근데 SNK를 계잡주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뭐 중간에 부상실 공시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중간에 배당금 해쳐먹은 것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기업이라는 건 영업이익만 잘 나면 되잖아요. 근데 얘는 적자 난 적은 없어요. 왜 계잡주라고? 넵튠이 계잡주죠. 그렇게 따지면 그 크래프톤 지분 갖고 있어서 그렇게 오른 거고 맨날 적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다른 게임들도 마찬가지였죠. 적자 게임 회사 엄청 많았는데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뭐 때문에 올랐을까요? 신작 발표?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실적입니다. 실적으로 쭉 올랐던 게 뭐 게임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터진다 해서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이제 분기에 300억 정도 나온다고 600억인가? 근데 뭔 크게 상관이 있나? 지금 계잡주들도 막 가는데. 자, 근데 SNK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잡주급은 아닙니다. 계잡주급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금호 HT를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자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거는 지지 라인 여기 딱 왔어요. 근데 뭐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빠질까? 근데 뭐 지금 자체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고 발가락 힘 꽉 쥐었던 부분까지는 안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은 없고 기존에 잡아놨던 그 거래량이 빠졌던 때보다는 조금 털어주고 있다. 근데 오늘도 되게 웃긴 거는 부분 다 이랬어요. 장이 좀 좋나 싶어서 2.36% 올랐다가 종가 기준으로 0.47% 이렇게 뭐 계속 끄찍어 누르더라고요. 그렇죠? 얘네는 이제 제약바이오 회사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이제 이렇게 다 모아놓고,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자 데드 크로스가 나왔어요. 여기서도 이제 한 토막이 나오는 거예요. 한 토막이 나오는데 이거 대신에 근데 이 최근에 쳤으니까 이게 이렇게 치면 안 되고, 자 이 상태에서 자 121선, 241선, 데드 크로스 나오고 한번 올려줬잖아요. 자 여기서 바닥이 나왔잖아요. 그쵸? 그리고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올라가 있는 상태. 근데 이거는 여기 중간에서 한번 해먹었죠. 바닥이 나온 상태에서 쭉 그냥 하락을 하고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도 나왔는데 이건 실패한 거죠. 실패한 예입니다. 241선 위로 올라가서 데드 크로스 나온 상태에 120선 데드 크로스 나오고 위로 올렸죠. 위로 한번 올리고 조정을 받고 두 번째 바닥 나오는 거. 그러니까 얘네도 한 번, 그리고 2번, 그리고 3번이 나온 거죠. 그쵸? 뜬 바닥이 나온 상태에서.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원래 이게 없어야 돼요. 이게 없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게 다 왔다고 그때 1번, 2번, 3번인데 왜 실패를 했냐면 여기서 쭉 왔다 241선 위로 올라서고 갔어야 됐어요. 근데 안 갔잖아요. 그쵸? 뭔가 뭐가 있었겠죠. 뭐 세력과 뭐 사장과의 뭐가 안 맞았거나 아니면 뭐가 되려다가 그게 뒤로 딜레이 됐거나 이런 식으로 빠진 겁니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SNK를 보면서 여기서 만약에 실패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짜증난다고 241선하고 120선하고 다 모여야 됩니다. 그럼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싹 모였죠. 지금 그럼 이 상태에 이제 갈 수가 있어요. 바닥 한번 찍고 가겠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원픽으로 뽑아놓은 이유가 이 상태에서 241선 올려놨길래 아 가겠구나 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 장이 안 좋았으니까 빠진 거는 빠졌다고 치고 그 다음에 또 내리더라고요. 근데 거래량 없이 쭉 내립니다. 그래서 뽕뽕 터져주고 거래량 하시면 또 갈 수 있겠죠. 지금 이동 평균선 거의 다 보였습니다. 그럼 이거를 한번 들어 올려서 올려놓은 상태면 다음에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내려왔으면 안 됐습니다. 여기서 내려왔으면 왜냐면 이 상태로 올려야 돼요. 지금 만약에 SNK가 실패를 하더라도 제가 우선 이런 걸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얘가 실패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중간에 한번 쳤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보통 그냥 평자로 계속 내려와야 돼요. 살짝 칠 수는 있어도 자 이렇게 내려와서 조정을 받더라도 이게 왜냐면 이렇게 올려주는 건 이격을 맞추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 정도 올려놓고 조정을 계속 받죠. 다시 한번 떨기고 조정을 계속 받고 사인 나오죠. 윗골이 달린 사인 나오고 바닥 한번 만들어주고 올려놓고 이 상태에서 쭉 갔으면 전고점까지 갔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정을 받았죠. 그럼 좀 크게 갈 수 있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바닥보다 원래 보통 바닥을 만들 때 이 바닥이 나오면 두 번째 바닥도 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길이가 3분의 2 정도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거죠. 거리상으로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바닥이 여기까지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바닥이. 근데 급해요. 빨리 올리고 있죠. 뭔가 이슈가 터질 만한 게 있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쵸? 바닥이 이 정도까지는 더 나와줘야 되는데 아니면 여기서 241선 위에 올려놓고 나와줘도 되는지. 자 그래서 지금 깔끔하게 조정받고 내려온 거고 이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차트를 볼 때 아 이거 봐도 잘 모르겠는데 해서 제가 이제 좀 세분화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얘가 이걸 올려놓음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으로 해서 121선 각이 너무 가파르게 떨어진 거죠. 그럼 121선이 쭉 내려오긴 하지만 어딨냐? 어우 지저분해. 61선하고 데드 크로스 나올 때 여기죠. 이격을 좀 빨리 좁혀주려고 했는데 그래도 여기서 갔어야 되는데 실패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갔어야 됐어요. 얘네는 완벽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만약에 못 가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디까지 가느냐 SNK가 아이씨 만약에 실패를 한다면 실패도 그 염두에 둬야 되니까 여기죠. 박스를 켜놓고 여기죠. 23,000원대까지는 23,000원에서 24,000원대까지는 한 번 더 갈 수 있어요. 만약에 실패한다면 그러면 얘가 만약에 여길 찍고 한 번 더 바닥을 내린다 그러면 나가리 실패죠. 그럼 뭐냐 아까 금호 HDC처럼 모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차트도 맞긴 맞는데 일정이라는 게 뭐냐면 얘네가 이제 맞춰놓은 일정이라든지 호재거리라든지 이런 걸 얘네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미리 저희보다는 빠르게 알고 있고 언제까지 터질지 알고 있고 하니까 거래량이 발생이 되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그쵸? 근데 그 일정 자체를 어떻게 맞추느냐, 그 제대로 이제 얘네도 이제 톱니바퀴식으로 딱딱딱딱 맞물려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저렇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241선 밑으로 떨어지고. 근데 지금 죽을 타이밍에 살려놨으니, 그러니까 증거를 계속 찾으라고 말씀드린 게, 자 이거는 거의 뭐 맞는 거다, 이렇게 되면 거의 10중 8구 간다, 재수없으면 아까 한국 BNC처럼 밑으로 내려지겠지. 하지만 그 중간에 조정을 더 받긴 하지만, 자 여기서 만약에 안 그랬으면 얘네가 241선을 굳이 살려놓을 필요가 있었냐. 3원씩 떨어지고 있는 241선을 급하게 살려놨다, 인공호흡을 해놨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또 계속 오르게끔 만들어 놨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했으면 저 같으면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조금 더 조정을 줬겠죠. 바닥을 한 번 더 만들든지. 근데 그렇지 않고 위로 올리고 있다. 241선 각 살려놓고도. 자 그러면 다 오지 않았나, 뭔가 터질 때가 되지 않았나, 차트상으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얘네는 터지게 되면 뭐 비스무리한 낌새만 나와도 갭으로 막 띄운다. 진짜 갭으로 막 띄워버리니까 그러면 잡으려도 힘들다. 갭으로 띄운 거 겁나서 못 잡겠죠. 갭으로 또 많이 간 것들은 점상 갔다고 만약에 점상에 가면 다 사지도 못하겠죠. 그쵸? 첫 번째는 그럼 두 번째 잘못 들어갔다 물릴 가능성도 큰 거고. 그래서 저는 미리 승차를 해 놓은 겁니다. 전례가 있죠. 그래서 저는 그때도 여기서 잡을 수 있어요, 충분히. 왜냐, 첫 번째 바닥을 만들어 놓고 두 번째 바닥을 만들 때죠. 한번 놀려놓고 241선을 올려놓고, 이거는 근데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왜냐면 바닥 자체가 쌍바닥이 나온 상태에서, 이건 바닥권에서 잡는 차트니까, 바닥권에서 잡는 차트에서 241선하고 이게 이격이 241선이 좀 떠 있어야 되는데 120선 이격만 조금 더 줄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얘가 한 요만큼은 더 길 줄 알았어요. 그럼 들어가야지 하고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요게 두 달 정도에서 세 달 정도, 두 달 정도 있다 들어가야지, 그리고 세 달 정도만 기다리면 되겠구나, 한 달 두 달만 기다리면 되겠구나 했는데 그냥 바로 점으로 뛰어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상황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꼭 가지는 않겠지만, 뭐 제가 이렇게 복이 있는 놈이 아니라서 그렇게 가지는 않겠지만 지금 우상향 추세로 쭉 가고 있더라. 예쁘게 조정을 받고 240 공식대로 가고 있더라. 지금은 제가 만든 공식대로. 그래서 뭐 나쁘진 않으니까. 그리고 제 방송을 끝까지 보신 분들만 또 제가 SNK를 또 더 말씀드리죠. 그쵸? 끝까지 보신 분들만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뭐 혜택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좀 더 이해가 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저는 또 정말 걱정했던 게 여기 부분이었어요. 여기 왜 죽이니까 241선 각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지금 눈으로 보시게 되면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이게 241선에서 금을 하나 딱 거놓으면 여기죠. 그래서 야 이거 나가린가 하고 진짜 큰일 났구나. 여기 241선 밑으로 빠진 거 보이실 거예요. 금을 하나 일자로 딱 꺼놓고 이 위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근데 여기는 빠졌잖아요. 여기 부분 이렇게 해도 잘 안 보이네. 이렇게 하는 게 더 잘 보이겠네. 3원씩 계속 떨어질 때였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3원씩 다시 오르기 시작한 부분이죠. 그래서 고마웠어요. 정말 나가리만 치지 말자. 내 인생에 몇 번 없는 기회에 정말 뭐 그 바이오니아도 정말 고마웠고요. 뭐 KC도 고마웠고, 뭐 한국 BNC도 고마웠고, 다 고마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많이 먹었으니까, 먹은 것들은. 그쵸? 다 고마웠는데, 이상하게 이게 하나 있어요. 저 SNK는 안 맞아. 근데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이러면 좀 바보 같은 짓인데, 얘 진짜 이번에 안 가면 저는 요번에 완전히 이제 SNK는 완전 접어버릴 겁니다. 뒤도 안 들어보고 침 뱉을 겁니다. 근데 갈 것 같습니다. 호재거리도 있고, 그 뒤에 빈살만이 버티고 있고, 그 다음에 얘네가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 준비해 놨고요. 투자하는 회사 중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뭐였지? 코인 거래소도 얘네가 투자를 해놨어요. 그쵸? 그리고 제일 큰 거는 뭐 말씀드리면 빈살만이 뒤에 버티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엔트그룹하고 뭐 샌드박스하고 그쵸 뽀로로 기념 해갖고 뭐 다 해갖고 지금 뭐 NFT도 다 준비해놨어요. 뭐 먼저 진짜 다 해놨어요. 아니 근데 뭐 솔직히 말씀드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중고 명품 사이트 거래에서 이제 NFT를 사용한다고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3연상이 가더라고요.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2연상인가 2연상 반인가 3연상이 가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고 스케일이 다른데 중국 쪽인데 그쵸 엔트그룹이면 중국 내에서도 엄청난 회사죠. 엔트그룹입니다. 그룹 엔트그룹에 속해 있는 알리바바는 다 아시잖아요. 알리바바는 다 알잖아요. 그 도둑놈들 말고 그 중국 그 사이트 거기서 이제 플랫폼에 진출했다. 엄청난 그때 그래서 이게 나온 거잖아요. 예. 근데 중고 명품 사이트는 상한가 3번이 나오는데 이 생각해 보세요. 전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예. 엔트그룹 그 알리바바 플랫폼에 진출했는데 20%예요. 그렇죠? 아니 저는 여기서 연상이 나오지 않을까, 다음날 점상이 나오지 않을까까지 생각을 했는데, 근데 10%를 줄이더라고요. 야 이게 미쳤나 보다. 이게 뭔지 모르나? 예. 엄청난 건데 중국 그 간단히 말하면 미국에는 아마존이 있잖아요. 중국에는 알리바바가 있죠. 그쵸? 근데 이 내수시장 양쪽으로 보게 되면 뭐 알리바바하고 아마존하고 비교하면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 자체에 플랫폼을 진출했다는 겁니다. 중고 명품 거래 사이트보다는 낫지 않나요? 그거는 3연상을 가는데 이건 못 가더라.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걸 막는 누군가가 있구나. 누가 막을까? 예, 세력 유무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얘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렇게 가는 게 많이 올랐구나 많이 떨어졌구나 좋구나라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기분이 나쁘네 기분 좋구나 이렇게 갔을 때 이 현상을 만들어내는 이게 주체가 있나 없나를 먼저 보시라고 몇 번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쵸?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러면 여러 가지 면에서도 자 그리고 NFT 계속 오를 때 얘네 어떻게 했어요? 반응이 없어요. 떨어지고. 예. 그리고서는 다른 게임즈들 NFT들 다 떨어질 때 얘는 오르잖아요. 그쵸? 그럼 이건 또 무슨 반대로 생각해보면 청개구리 같은 놈이라고 제가 계속 말했던 이유가 뭐냐? 아니 그럼 얘는 뭐 3박자가 느린가? 5박자가 느린가? 아니죠. 그때 올리면 안 되니까 안 올린 거죠. 그럼 그걸 찍어 누르면서 안 올렸던 게 누굴까? 개인일까요? 외인일까요? 기관일까요? 아닙니다. 세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그리고 자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보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기가 생겨서 그런 거예요. 오기가 생겨서 SNK 정말 바보 같은 짓이지만 근데 오기만 생겼다고 제가 들어가지는 않았겠죠.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기만 생겼다고 제가 들어갔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무슨 말이냐? 예. 상당히 기대하고 있다라고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대신에 자 여기서 한 번 더 바닥을 조정을 주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말자. 짧게 주는 건 상관없죠. 뭐 2, 3일 안에 쭉 빠졌다 쭉 올리는 거 이런 것들은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얘네 스타일상 그런 거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뭐 모르죠. 예. 물량 안 주면 어쩔 수 없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저희 회사에서만도 뭐 작게 크게 뭐 엄청 갖고 있는데 자 이건 뭐 저 때문인 것 같고 그러면 저희 이제 블로그 이용하시고 그쵸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엄청 갖고 계신데 우리 저희 식구들 그쵸 다 SNK 때문에 만난 건데 자 1인이 못 가지 내가 눈에 말씀드린 게 1인이 못 가요. 어쨌든 한번 지켜보자고요. 어제 내년에는 좀 따뜻하게 그쵸? 예, 보낼 수 있게끔 1년에 한 번 먹어도 괜찮지 않나? 한 200% 정도는 그런 한 번씩 터져주면 좋긴 좋은데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어쨌든 오늘 뭐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저께는 이제 제가 이제 못 올리더라도 너무 뭐라 그러지 마시고 저도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매일 하기도 좀 그렇고 근데 웬만하면 매일 올릴 거예요. 근데 이게 좀 PC가 아들놈 방에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들 뭐 끝날 거 다 끝나고 제가 해야 되니까 그 시간대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어쨌든 오늘 뭐 장 자체는 나쁘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미국장도 좋을 것 같더라. 그리고 한 번만 확인하고 이건 뭔데 비밀번호가 떴어.
지금 당연히 좋죠. 갭까지 싹 띄우면서 간대. 저희 나라 장만 그렇게 많이 빠를 못 받는 것 같아요. 예. 일본도 뭐 지금 상당히 좋게 가고 있고 다 이제 다 좋습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 예. 연말 릴레이 시작될 것 같다. 예. 좋다. 뭐 어차피 다 이제 발표 났고 다 끝났다. 예, 예. 새로운 게 시작하면 된다. 근데 내년엔 그렇게 크게 영향력이 있을 것 같진 않다. 금리 인상 어차피 말 계속만 나왔던 거다. 그쵸? 인플레이션만 조금 문제인데 뭐 어쨌든 그것도 다 이제 안고 가야 된다라는 인식인 거죠. 예, 그쵸? 예, 그러면 이제 좋을 것만 남았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 보니까 그렇게 쓰레기는 아니더라. 예, 견딜만 하다. 예, 선방했다. 예, 이런 거죠. 예, 악재는 끝났다. 예, 이제 코로나만 좀 조심하면 되는데, 그렇죠. 봐야 되겠죠. 예, 어쨌든 오늘 또 들어주시냐고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 영상 제가 맨 끝까지 보시라고 말씀드린 건, 예, 끝에 좀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겠죠. 예. 어쨌든 구독과 좋아요 뭐 도움 되셨으면 부탁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